거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녔어요. 소파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무슨 요리를 만드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뉴스, 홈쇼핑, 어느 채널을 틀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명예퇴직을 한 지 3년째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25년 동안 교단에 섰죠. 아이들 목소리가 복도에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종이 울리면 교무실로 돌아가 동료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시계를 보면 오전 10시, 다시 보면 오후 3시.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개었고, 바닥을 쓸었고, 저녁 메뉴를 고민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계란 몇 개.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흰 셔츠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어요.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혼자서요. 종업원을 둘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만 잠깐 쉬었죠. 결혼한 지 33해가 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진 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함께 먹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곧장 소파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는 소리, 앵커의 목소리, 광고 음악. 그 소리들이 대화를 대신했어요. 침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마철에 생긴 거예요.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뒀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얼룩이 보였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남편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는 더욱 오래됐어요. 몇 년 전인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 쪽을 보지 않게 됐어요. 저도 기대하지 않게 됐고요. 딸은 작년에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2년째였는데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죠. 딸의 남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요. 딸방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먼지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하얗게 묻어났어요. 졸업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딸이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15년 전 사진이었으니까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건물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반.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조금만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소파 쿠션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밝은 목소리들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 반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물에 흙이 풀리며 탁해졌어요. 손가락 사이로 잎사귀가 미끄러졌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익숙한 순서였어요. 그런데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부엌 쪽으로 왔어요. 뒤에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서 있었어요. 눈가에 피곤함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얘기하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급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해두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라도 나쁜 걸까?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국그릇을 놓을 때 그릇 가장자리가 식탁에 부딪혀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저를 봤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 같았어요. 회사 후배 얘긴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일주일 정도 출장을 와야 하는데 숙소 구하기가 어렵다더라고. 호텔은 비용이 부담되고 게스트하우스는 다 찼다고 하고.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방이 비어 있으니까 일주일만. 패 끼치는 거 알지만 후배가 정말 난처해 하더라고.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보통은 혼자 결정하고 통보만 했는데 얼굴을 봤어요. 남편 눈에 간절함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후배를 진심으로 챙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몇 살인데 물었습니다. 34이라고 했어요. 결혼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어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애라고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신기했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은 넓었고 딸 방은 비어 있었고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뿐이에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혼자 있는데 손님 하나쯤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기대감이었는지. 사흘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손을 씻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함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는 약간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키가 컸습니다. 고개를 들어봐야 할 정도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뵙겠다고
일주일 동안 신세를 지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투가 공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짐이 무거워 보인다고 얼른 들어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넓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를 다시 했거든요. 이불도 새로 빨았고 커튼도 세탁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편히 쓰라고. 짐 정리하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칼을 잡고 팔을 써는데 칼날이 도마를 빗나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가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회색 맨투맨에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정장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젊어 보였습니다.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곧 저녁 준비가 끝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소파에 앉은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젊은 뒷목의 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국을 저었습니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상석에, 후배가 옆자리에,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한다며 한잔 하자고 했어요. 두 남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회사 얘기를 나눴습니다. 프로젝트 건, 거래처 건, 본사 사람들 건.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후배가 저를 봤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본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 젓가락을 쥔 긴 손가락.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후배가 따라 일어났어요.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쉬라고. 하지만 그는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기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둘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릇을 씻으면 그가 받아서 물기를 닦았어요. 가끔 팔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맙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했어요. 집이 좀 활기차서 좋다고. 남편하고 둘이만 있으면 말이 없어서 심심한데 손님이라도 있으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얼룩을 봤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더 있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지 몰랐습니다. 복도 건너편 방에서 누군가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꾸 떠올랐어요. 젊은 뒷목의 선, 낮고 차분한 목소리, 부엌에서 스쳤던 팔의 온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뛰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후배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체온. 저녁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과 후배는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반찬을 더 권하며 조용히 들었어요. 후배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후배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해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좁은 부엌에서 둘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씻으면 그가 닦았어요. 가끔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바쁘지만 배우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본사 사람들이 친절하다고도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저 손님일 뿐인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부엌 벽을 물들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국자로 저으며 간을 봤어요. 조금 짰습니다. 물을 더 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형광등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불규칙하게 깜빡이더니 잠깐 꺼졌어요. 어둠이 부엌을 덮었습니다. 1초쯤 지나 다시 켜졌지만 계속 불안정하게 떨렸습니다. 곧 나가겠구나 생각했어요. 형광등을 갈아야 했습니다. 찬장 위를 올려다 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 새 형광등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 갈 수 있을까? 의자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후배가 거실에서 부엌 쪽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걸 보고 일어나 이쪽으로 왔습니다. 형광등이 고장 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 거로 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갈아드릴까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저녁 먹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터지면 위험하다고, 요리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후배는 벌써 거실로 가서 뭔가를 끄는 소리를 냈습니다. 창고 문 여는 소리, 뭔가 꺼내는 소리. 접이식 의자를 들고 왔어요. 은색 철제 의자였습니다. 다리를 펴서 부엌 한가운데 놓았어요. 딸각딸각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새 형광등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찬장 위라고 말했습니다. 후배가 팔을 뻗어 손을 올렸어요.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긴 박스를 꺼냈어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비닐 소리가 부스럭거렸어요.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 다리를 잡았어요. 흔들리면 위험하니까요. 손바닥에 차가운 철이 닿았습니다. 후배 바로 뒤에 서게 됐어요. 부엌이 좁았습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 냉장고와 찬장 사이. 그 좁은 공간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싱크대 모서리가 제 허리를 눌렀어요. 후배의 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색 맨투맨 티셔츠, 넓은 어깨, 팔을 올릴 때마다 등 근육이 움직였어요. 천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풀렸다 반복했습니다. 형광등 커버를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플라스틱 커버가 한쪽으로 젖혀졌습니다. 헌 형광등을 빼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쪽을 먼저 빼고 다른 쪽을 빼서 제게 내려줬습니다. 받았어요. 형광등이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새 형광등을 집어 올려줬습니다. 후배가 받아서 천장 쪽으로 올렸어요. 소켓에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을 먼저, 그 다음 다른 쪽을. 팔을 쭉 뻗은 채였어요. 티셔츠가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허리 라인이 보였어요.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후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등에서 나오는 열기. 뜨거웠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어요. 샤워할 때 쓰는 비누 냄새. 은은하고 깨끗한 향.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몸이 긴장했어요. 의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심장이 빨라졌어요. 쿵쾅쿵쾅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배가 균형을 잃었어요. 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가 흔들렸어요. 뒤로 기울었습니다. 후배의 몸도 뒤로 쏠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후배의 허리를 잡았어요. 양손으로 꽉. 단단했습니다. 티셔츠 천 너머로 근육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느낌, 숨쉬는 느낌,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정말 뜨겁게 허리를 감싸듯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두 손에 힘을 줬어요. 후배의 몸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후배가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한 손으로 찬장을 짚고 다른 손으로 형광등을 마저 끼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제대로 들어간 소리. 커버를 닫았습니다. 딸깍 형광등이 켜졌어요. 밝은 빛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저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싱크대가 허리를 눌렀습니다. 모서리가 파고들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후배가 의자에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서 있었어요. 정말 가까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저를 향해.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후배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후배를 올려다봤어요. 후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어요. 빠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티셔츠가 움직였어요. 제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쾅쿵쾅 온몸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후배의 눈이 제 얼굴을 봤어요. 천천히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제 코를, 제 입술을, 제 턱을, 제 목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봤어요. 후배의 얼굴을. 선명한 이목구비, 짙은 눈썹, 이마에 맺힌 땀. 작은 땀방울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목에도 땀이 있었어요. 티셔츠 깃 사이로 쇳골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냉장고 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이 아주 멀리서 들렸어요. 지금 이 순간 좁은 부엌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제 배에 뭔가 닿았어요. 단단한 것, 뜨거운 것, 후배의 것이었습니다. 트레이닝 바지 천 너머로 배에 닿아 있었어요.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크게 제 배를 밀고 있었어요.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후배도 느꼈나 봅니다. 제 배에 닿은 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후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 저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후들후들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빠르게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후배 허리를 잡았던 손.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뜨거웠던 체온, 단단했던 근육, 그리고 제 배에 닿았던 것. 단단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컸어요. 배를 밀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를 잡은 손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잡고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후, 내쉬었어요. 또 들이마셨습니다. 후, 내쉬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로 돌아갔어요. 된장찌개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어요. 국자로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 가까웠던 거리, 후배의 숨소리, 제 손에 느껴졌던 허리의 감촉, 그리고 제 배에 닿았던 것. 국자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익숙한 얼룩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소리, 매일 밤 듣는 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귀에 다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떨린 목소리, 죄송하다는 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졌어요. 부엌의 그 순간, 좁은 공간, 가까운 거리, 제 손에 느껴졌던 허리의 감촉, 뜨거웠던 체온, 단단했던 근육, 그리고 제 배에 닿았던 것.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손님일 뿐인데, 그저 남편의 후배일 뿐인데,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래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베개를 뒤집었습니다. 시원한 면이 뺨에 닿았어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계란을 구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어요.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요. 7시쯤 후배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발소리, 물소리,
세수하는 소리,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마주쳐야 했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 후배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넥타이는 아직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식탁으로 다가오는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후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그릇만 보고 반찬만 보고 창밖만 봤어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어제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쳤습니다. 후배가 일어나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보며 매듭을 조였습니다.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조심히 다녀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작은 목소리로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손님인데, 며칠 후면 떠날 사람인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녁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후배와 저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대화도 줄었어요. 남편이 뭔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설거지도 달라졌어요. 후배는 여전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팔이 스칠 것 같으면 몸을 피했습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선이 더 자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뒤돌아보면 후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척 했지만 방금까지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겁게 제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후배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슬쩍 보곤 했습니다. 티셔츠 입은 모습, 맨발로 앉아 있는 모습,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에서 나올 때도 시선이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뒷모습, 목덜미, 어깨 라인. 자꾸만 눈이 따라갔어요. 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긴장감이, 정기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가게에 나갔어요. 후배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티셔츠를 펴서 개고 바지를 반으로 접고 수건을 돌돌 말았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딴 곳에 있었어요. 후배 방문이 열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발소리, 물소리, 문 닫는 소리,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거실 입구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후배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서로를. 후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뭔가 담겨 있었어요. 말하지 않는 것들이. 제 눈빛도 달랐을 거예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후배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를 냈어요. 빨래 도와드릴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건을 내려다봤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쥐었는지도 몰랐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얼룩이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소리.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그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복도 건너편 방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혼자 누워 있었어요. 어쩌면 저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형광등 사건 이후로 그 사람도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시선. 조심하려 해도 조심되지 않는 떨림.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기가 뭔지, 이 긴장이 뭔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후배의 얼굴, 목소리, 눈빛. 부엌에서 느꼈던 체온, 허리의 감촉, 배에 닿았던 느낌. 아래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욕망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갈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이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후배의 것이 닿았던 곳.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어요. 단단함, 뜨거움, 크기. 몇 년 만에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욕망을, 남자의 뜨거움을, 남편에게서는 오래전에 느낄 수 없었던 것. 손을 걷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내일이면 후배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빨리도 갔어요.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남편, 후배, 저.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후배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편히 지냈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이제 우리 집 식구나 다름없다고. 후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으니까.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그릇을 닦았어요. 좁은 부엌에서 둘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릇을 다 닦았습니다. 후배가 수건을 개었어요. 저는 개수대를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집이 활기차서 좋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할 말이 많았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후배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일찍 떠나야 한다고, 먼저 쉬겠다고 말하며 문이 닫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내일이면 끝이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편과 둘이. 말 없는 집. 적막한 밤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매일 밤 듣는 소리. 저는 옆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익숙한 얼룩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후배가 떠나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남편과 둘이 말 없는 집,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설거지했던 저녁들, 형광등을 갈던 그 순간, 서로 보고 또 피하던 시선들. 뒤척였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베개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시,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무릎까지 오는 길이. 방문을 열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걸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섰어요. 후배 방에서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억눌린 소리, 거친 숨소리,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후배가 뭘 하고 있는지.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는데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거겠죠. 부엌으로 가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신음, 참으려고 하는 소리. 침대가 삐걱삐걱 울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래쪽이 뜨거워졌어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배 방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거친 호흡, 억눌린 신음, 작게 새어나오는 소리. 침대가 더 빠르게 삐걱거렸습니다. 후배 방문 앞에 섰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 신음, 침대 소리.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틈에 눈을 가져갔어요.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침대 옆 스탠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으로 윤곽이 보였습니다. 침대, 그 위에 후배가 있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발치에 내려가 있었어요. 티셔츠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의는 벗은 채로. 젊은 몸이 보였어요. 탄탄한 허벅지, 그리고 아래쪽. 후배의 것이 보였습니다.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후배의 손이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아래로, 빠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었어요. 당장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으로.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의 손이 움직였어요. 계속, 빠르게.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작게, 억눌린. 얼마나 외로웠을까. 몇 개월을 혼자서 참았던 것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후배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등이 약간 휘었어요.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후배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제 호칭을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를 또 불렀어요. 신음하듯이 후배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하면서 저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요.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더 크게 삐걱거렸어요. 제 손이 문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후배가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문 쪽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후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래를 가렸어요. 제 호칭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후배를 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후배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 것 같은 목소리.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후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후배가 숨을 멈췄어요. 또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딸깍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어요. 이 방에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후배가 저를 봤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후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잃었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나도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오래 혼자였다고. 너도 외롭지 않냐고. 방금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냐고. 후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하다고 또 말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후배 뺨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몇 달째 혼자서. 후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호칭을 또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도 괜찮다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배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도 후배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후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이불로 아래를 가린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후배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저를 향해 떨리는 손. 저도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후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두 손으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후배가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부드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후배 옆에 가까웠습니다. 팔이 닿을 정도로 후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후배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천천히 손이 올라왔어요.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드러운 것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후배의 입술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럽게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닿았어요. 조금 더 오래. 저도 응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어요. 후배의 입술과 함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후배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도 후배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후배의 손이 제 어깨로 갔습니다. 잠옷끈을 만졌어요.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후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잠옷끈을 내렸어요. 한쪽, 그리고 다른 쪽. 천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치는 감촉. 공기가 맨살에 닿았어요. 후배가 계속 천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잠옷이 허리까지 내려갔어요. 팔을 들었습니다. 후배가 잠옷을 완전히 벗겼어요. 이제 속옷만 남았습니다. 후배의 손이 뒤로 갔습니다. 끈을 풀었어요. 그것도 벗겨졌습니다. 마지막 천도 벗겨졌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후배 앞에 후배가 저를 봤습니다. 제 몸을 눈이 커져 있었어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그리고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부드럽게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외로움이, 그리움이, 욕망이. 새벽까지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후배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후배를 안고 있었고요. 땀에 젖은 몸, 흐트러진 침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체온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제 머리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게 고맙다고 또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꽉 안았습니다. 곧 일어나야 했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하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5시 반이 됐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후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팔을 풀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로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잠옷을 걸쳤습니다. 후배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후배가 침대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고요했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맨발로 소리 내지 않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익숙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몸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후배의 체온, 후배의 손길, 후배의 냄새. 7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표정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을 구웠어요.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후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남편이 상석에, 후배가 옆자리에, 저는 맞은편에.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와 후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가게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후배와 저만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후배가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차 시간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후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뒤에 섰어요. 가까이. 제 호칭을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계속 닦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잊지 못할 거라고. 평생.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후배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조심히 다녀가라고 말했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이. 그리고 돌아섰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후배를. 마지막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둘이. 말 없는 집.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도, 걸음걸이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무거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아침마다 남편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끔 부엌에 서 있을 때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을 갈던 그날, 좁은 공간에서 느꼈던 떨림, 허리를 잡았던 순간, 침대에 누우면 생각났어요. 복도 건너편 방에서 들렸던 소리, 문을 열었던 순간, 그 밤, 천장의 얼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잘못된 걸까? 후회하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곳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 응, 잘 지내니? 응. 그런데 엄마, 딸이 말했어요. 뭔데?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뭔가 좋은 일 있어? 예전보다 톤이 달라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좋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우울하실까봐 걱정했거든. 이렇게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엄마도 건강 챙기고 2달 후면 나도 들어가니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 사랑해 엄마.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가 보였어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한숨과는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둘이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누군가 옆에 있었다고, 함께 닦았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곧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매일 밤 듣는 소리, 천장을 봤어요. 익숙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늘 혼자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 그 밤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원하는 사람, 원해지는 사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후배의 얼굴, 목소리, 손길. 부엌에서의 떨림, 복도에서의 망설임, 방 안에서의 온기.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평생 이 비밀을, 이 밤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겠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 일주일을, 그 마지막 밤을 생각하며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곳이 앞으로도 그 온기를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남편 옆에서, 적막한 집에서, 말없는 일상 속에서.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자였다는 것을, 원하고 원해지고 뜨겁게 안기고 안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기억이 남은 인생을 견디게 해줄 거예요. 밤은 깊어갔습니다.